안녕하세요. 환장 웃쌤의 나합격 환경기능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2 대기오염 방지 중 챕터 2 연소공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료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료는 고정탄소, 휘발분, 회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좋은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발열량이 높아지며 휘발분이 많을 때는 연기가 많이 발생되고 회분이 많을 때는 연소 효과가 떨어지며 수분이 많을 때는 열 손실이 증가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료는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가 있는데 고체 연료에선 대표적으로 석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발열량, 착화온도, 고정탄소, 연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탄화도가 클수록 연소 속도, 산소량, 수분량, 휘발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우측에 착화온도가 높아지는 조건이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한 석탄의 종류 중 탄화도의 크기 순서가 나와 있는데 무연탄, 역청탄, 갈탄, 이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액체 연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 연료는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데 액체 연료의 종류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되어 있으며 휘발유는 액체 연료 중 CNB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경유는 착화성의 척도로 세탄가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유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세 번째, 기체 연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연료는 액체와 고체에 비해서 훨씬 좋은 연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비싸며, 또한 기체는 수송 및 저장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고체와 액체에 비해서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급 위험성이 높게 된 거죠. 그리고 적은 공기비로도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비싸고 좋은 연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기능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LNG, 즉 액화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으로 되어 있고 연소 효율이 높으며 안정된 연소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액화천연가스는 일반적인 화학적인 가스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천연가스 중에서는 연소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문제는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연소의 형태들은 고체 연료에 대한 연소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징들만 암기하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기능사에서는 액체 연소 방법과 기체 연소 형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체 연소 형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완전 연소의 조건이 있습니다. 3TO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건들이 뭐냐면 3T, O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T 하나 첫 번째 거는 터벌런스라고 해서 교반과 혼합이 중요하며 두 번째 T는 time,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세 번째 T는 temperature, 온도,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마지막에 O는 충분한 산소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연소의 조건은 3TO라고 외워주시고 각각의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소 시 낙스의 억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낙제. 낙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산전, 수전 다 겪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낙제가 뭐냐면 낙은 낙스, 제는 억제 방법입니다. 억제하는 방법은 이는 2단 연소, 제는 배출가스 재순환, 산은 저산소 연소, 그 다음에 전은 저온도 연소, 그 다음에 수전은 수증기 분무 이렇게 외워주시면 보다 쉽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론 산소와 공기량과 공기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별표가 3개 있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고 계산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연료 무게당 산소 무게를 구하는 식이 있고 연료 무게당 산소 부피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그냥 암기하시는 것보다 왜 이 식이 나왔는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료 무게당 산소 무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탄소, 수소, 황, 산소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 중에 탄소가 존재하게 되면 산소와 만나게 돼서 CO2로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그때 탄소의 분자량은 12kg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을 32kg으로 본다면 이때의 탄소의 양은 얼마인가 보게 되면 이때 필요한 산소량은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2 곱하기 x는 32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x만 남겨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2.667c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수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절반의 산소와 반응하게 되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수소는 분자량이 1인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kg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32kg 그리고 이때 수소를 H라 보고 이때 발생한 산소를 X로 본다면 이때 X를 저항으로 남기고 다 넘기게 되면 8이 나오게 됩니다. 8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때 킬로그램은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자량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g으로 썼다면 이쪽도 g으로 표현하고 미리그램으로 표현했다면 여기도 미리그램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살짝 지우고 세 번째 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 마찬가지로 황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황이 만들어지죠. 이때 황의 분자량은 32kg, 이때 산소의 분자량도 32kg이고 이때의 황 발생량에 대한 산소 발생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x를 남기고 저항으로 넘기게 되면 32 약분이 돼서 s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도 s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소가 그대로 32이기 때문에 그대로 산소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우고 두 번째 연료 무게당 산소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점이 뭐냐면 같은 반응식을 사용하긴 합니다. 첫 번째, 탄소에다가 산소가 반응하게 되면 CO2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탄소를 연료 무게로 봤기 때문에 연료는 12kg, 이때 산소의 부피이기 때문에 kg당 부피는 22.4 미터 3승의 부피가 나오게 되죠. 이때 탄소의 양 대 산소의 부피를 계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x를 저항에 남기고 나머지를 우항으로 넘기게 되면 1.867c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수소와 절반의 산소가 반응하게 되어서 H2O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2kg당 얼만큼 발생하냐면 분자량 곱하기 22.4 미터 3승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의 수소당 산소량을 계산하게 되면 이때 X는 5.6
H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분자량을 보게 되면 황과 산소가 만나게 되어서 이산화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황의 분자량은 32kg, 이때 산소가 발생하는 부피는 22.4m 3승이 되고, 이때 발생하는 황 대 산소의 양을 계산하게 되면 X는 몇이 나오냐면 0.7 S가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황과 산소는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같은 양을 갖게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산소는 왜 빼주게 되냐면 연료 중에 있는 산소는 빼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계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료 무게당 산소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인가요? 두 번째 식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1.867 곱하기 0.86은 C의 중량비를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6 곱하기 수소의 중량비, 황 곱하기 황의 중량비 빼기 산소 곱하기 산소의 중량비를 빼주시면 그때 해당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단위를 왜 붙여주냐면 나중에 산업기사나 기사를 보실 때는 단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위를 붙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체 연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는 반응식을 세울 줄 알면 보다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탄소가 M개 있고 수소가 N개 있을 때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탄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좌항에는 탄소가 M개만큼 있기 때문에 우항에도 M개만큼 있어야 하고, 수소가 N개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H2 곱하기 2분의 N을 해서 N개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 우항에는 산소가 M 곱하기 O2만큼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M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고, 우항에는 어떻죠? 2분의 N 곱하기 5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5가 2배가 되어서 여기는 반대로 2분의 1배를 해주기 때문에 4분의 N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산소의 몰수를 이용해서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연료 무게당 산소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몰수 곱하기 이때는 CmHn의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분의 32는 산소의 분자량입니다. 몰수를 이용해서 무게 퍼 무게로 바꿔준 것이고, 두 번째 연료 무게당 산소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몰수 곱하기 탄화수소의 분자량 분의 산소의 부피입니다. 산소의 부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 부피당 산소의 부피는 원래대로는 22.4분의 22.4인데 이것을 약분돼서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몰수만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측에 AFR 공연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2 이론 공기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기량은 엄청 간단한데 앞에서 배운 거에다가 나누기 0.21을 하거나 0.231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연료 무게당 공기 무게를 계산할 때는 0.231을 나눠주고, 연료 무게당 공기 부피를 계산하거나 연료 무게당 공기 부피, 연료 부피당 공기 부피를 계산할 때는 0.21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0.21과 0.232의 차이가 나오게 되냐면 우측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부피비는 21대 79이기 때문에 산소비를 공기로 전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0.21을 나눠주게 되고, 이것을 무게비로 나타낼 때의 비는 23.2대 76.8이기 때문에 이때 산소를 공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0.232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CmHn은 탄화수소 기체 1m 3승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보게 되면 다음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던 그대로의 반응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되고, 이때 부피당 필요한 부피비이기 때문에 뭐만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의 양은 산소의 몰수만 필요하고, 이때 부피에 관련된 비율이기 때문에 0.2를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3-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비. 공기비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 공기량은 반응식에서 사용되는 공기량이고, 실제 공기량은 실제 공정을 운영할 때 투입할 수 있는 공기량을 뜻합니다. 또한 밑에 공기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더 지울게요. 자, 열 손실의 증가, 연소실 내 온도 감소, 배기가스의 낙스삭스 발생량의 증가, 오염물질의 희석 효과가 증가.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기비가 크게 되면 그만큼 깨끗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공기가 섞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연소실 내 온도가 감소하게 되며 오염물질의 희석 효과가 증가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 물질의 희석 효과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열 손실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 공기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번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산소인 기체연료 1m 3승에 대하여 9.5m 3승의 공기를 사용하여 연소하였을 때 이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자, 공기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공기비 M은 이론 산소량 분의 이론 공기량 분의 이론 실제 공기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9.5m 3승은 이것은 실제 공기량이 되고, 앞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 여기는 이론적인 공기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이론 산소량은 1.86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론 공기량이기 때문에 0.2를 나눠주게 되면 8.8571에 대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공기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을 하게 되면 1.0726이 나오게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 유튜브에 댓글을 한 번 더 남겨주시면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의 정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면 총 발열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연료 중에 수분 및 연소에 의해 생성된 수분의 응축열을 포함한 열량이기 때문에 저위 발열량을 계산할 때는 그 응축열을 빼준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CO2 ma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CO2 max에 대한 식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여야 하는 식인데, 지금 GOD라는 녀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측에 참고로 이론 건조 가스량에 대한 식을 써드렸는데,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 C2H6-1S부터 3승을 연소시킬 때 건조 배출가스 중에 CO2 max 퍼센트는 무엇인가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식을 세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에탄은 3.5의 O2가 발생되며 2개의 CO2와 3개의 H2O가 발생됩니다. 자, 이론 건조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뭐죠?
이론 공기량이 먼저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론 산소량에다가 0.2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는 부피/퍼 부피비이기 때문에 산소의 몰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3.5 나누기 0.2를 하게 되면 이때 이론 공기량은 16.666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 건조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기량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SO2, N2를 구해야 되는데 다음 위의 반응식에서는 SO2와 N2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 값들은 0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때 CO2는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2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GOD의 식이었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론 건조가스량은 15.1667이 나오게 되고 그때 CO2 맥스 퍼센트에 대한 식에 대입하게 되면 15.1667분의 CO2가 지금 2몰만큼 발생을 했죠. 그래서 15.1667분의 2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3.1868%가 나오게 돼서 약 2번이 답이 되죠. 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이 부분이 연소공학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제는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표를 노트에 적어 두신 다음에 이동하면서 많이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낙스는 배출량이 많을 때는 가속할 때, 그리고 배출량이 적을 때는 공회전할 때, 탄화수소는 감속할 때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정속할 때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는 공회전을 할 때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정속을 할 때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자, 이 연소공학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이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